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동안 우리가 그 AI의, GPT AI의 기본적인 시스템 프로세스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었거든요. 뭐, 가장 중요한 것은 트랜스포머였죠. 예, 트랜스포머가 아무래도 이제, 많은 정보를 처리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이야기했는데, 이때 처음에 GPT AI의 그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봤죠.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약간 사고 관점에서 감각 이미지 사고 어떻게 사고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 프롬프트를 작성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까 싶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약간 곁들여서 좀 방송을 진행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진행한 것이 이제 GPT AI를 좀 공부하시다 보면 수학적인 용어가 좀 필요합니다. 그 개념이. 그래서 델타 아직 기초적인 거죠.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초적인 거 델타 미분 적분에서 함께 살펴봤고 그리고 어테시언에서는 이제 이 연관성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죠. 이렇게 어 이걸 뭐라고 하죠? 벡터끼리 벡터 파라메타의 어떤 연관성을 찾을 적에 QKB 요 인작에 대한 어떤 역할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또 살펴본 게 이제 텐서하고 텐서에 대한 개념과 그다음에 이제 사고력의 관점에서 또 요 영상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했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GPT AI 딥러닝에서 이제 그라디엔트 요거는 이제 개념 자체가 좀 달라서 그 GPT AI 딥러닝에서의 어떤 기울기와 그리고 LLM 자체에서의 그라디엔트는 그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 같은 기울기긴 한데 딥러닝에서 기울기와 LLM에서 기울기는 다르다는 거. 요거 관점에서 좀 방송을 좀 진행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번 시간에는 어떤 관점에서 좀 이야기하려고 하냐면은 이게 관점이 되게 많네요. 이게 아무래도 그 GPT AI가 범위가 넓다 보니까는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동안 우리가 좀 다들 뭐 들어보셨긴 했지만 뉴런이라고 아시죠? 뉴런 신경세포. 신경세포. 그러니까 이제 GPT AI가 사람처럼 이제 대화를 하고 이야기하고 답변도 주잖아요. 되게 진형화돼 있죠. 인간처럼. 그러면 그 진형화된 부분에 대한 모체는 무엇이냐? 인간의 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냥 간단하게. 인간의 뇌를 모체로 해가지고 그 인간의 뇌인 신경세포 뉴런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GPT AI의 LLM이 만들어졌다. 그러면서 지금의 인공지능 AI가 탄생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오늘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되게 기초적인 이야기인데요. 약간 이제 뇌 구조를 좀 파헤쳐 볼 겁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할 영역, 약간 신경세포 보이죠? 신경세포 보이고, 그래 뇌 구조가 좀 보이고, 뇌의 어떤 인지 형태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하고, 요건 이제 뇌의 공간 감각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레이어층도 이야기하고, 이제 이거 신경세포거든요. 신경세포에서 이제 그 전달되는 방법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이거 뭐 그다음에 이건 이제 신경세포 요 뉴런 있고 여기에 뉴런 그다음에 이게 시냅스 이런 거 좀 이야기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뭐하고 연결되냐면은 여기 이제 이게 뉴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신경이에요. 신경세포고 이제 시냅스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정보를 전달하는 건데 그것이 이제 GPT AI라는 시스템하고 뭐하고 매칭되고 있는지 인베딩하고 어텐션, 피드포워드, 기타 등등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연결돼 있겠죠. 그래서 여기 내구조가 실제적으로 GPT의 그 여기 보시게 되면 벡터잖아요. 벡터망하고 어떻게 또 연관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뉴런 값에 의해서 어떻게 수학적으로 그 데이터가 저장되는지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보시게 되면 인간의 뇌하고 GPT하고의 어떤 매칭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거 리듬이라는 단어 나오고 공유라는 단어가 또 실제적으로 근데 이 리듬 자체가 실제적으로 그 여러분들 신경세포에 있는 정기적 자극 신호입니다. 그리고 기울기도 나오죠 여기. 그리고 여러분들 의지 같은 거 있잖아. 약간 형이상학적 이야기긴 한데 이것 다 신경세포에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용어들입니다. 그 다음에 뭐 신경 전달 물질, 활성화 패턴, 그리고 또 이제 이 뉴런은 또 어떻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본질적인 이야기 좀 하고 그리고 그렇죠. 요건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신경망의 그 피질이 또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GPT의 레이어층하고 어떤 매칭 관계가 있는지 그래서 그것은 이제 여기 피질은 이런 이제 GPT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한다, 이렇게 활용한다는 것을 좀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감정 이거 의미 벡터죠. 의미 군집 벡터. 이 의미 군집 벡터가 인간의 뇌하고는 어떻게 매칭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주제가 너무 광범위하고 크죠. 근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저 AI 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AI 접한 지가 뭐 5, 6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초보자 입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거니까 수준은 아마 같을 겁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좀 진행을 해볼까요? 우선은 이제 이전 시간에 그래도 여러분들과 좀 공부한 게 있으니까 그래도 개념적인 부분은 쭉 좀 훑어볼게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AI가 어떻게 구성되냐면은 여러분들의 그 질문값을 입력하게 되면은 이걸 좀 보여드려야 되겠죠. AI에서 툴에서 인베딩. 요게 좀 시뮬레이션으로 돼 있어가지고 요거 좀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겠죠. 요게 바로 이제 레이턴트 스페이스죠. 레이턴트 스페이스. 요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클릭하게 되면은 네, 여기에 그 단어들이 벡터 값으로 입력이 되어 있죠. 그것을 이렇게 시뮬레이션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프롬프트에다가 입력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프리 인베디딩, 그러니까 인베디딩 되는 거고, 인베디딩 되면 그것을 이제 의미를 처리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주는 게 이런 기본 프로세스인 거죠. 그래서 뭐 입력할 때는 어떤 절차가 있는지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레이턴트 스페이스라고 해가지고 레이턴트 스페이스는 뭐 저번 시간에 좀 말씀드리긴 했는데 네 여기 그냥 토큰라이즈 토큰 이게 토큰이라고 하죠. 뭐 다 아시겠지만 여기 토큰 단어들 토큰으로 이제 분류해가지고 인베딩 이렇게 이게 텐서로 인베딩 된 거죠. 텐서로 인베딩 상태. 그리고 트랜스포머 레이어를 통해 가지고 해석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결과값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결과값이 나오게 되면은 뭐가 되는 거죠?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는 그 요거는 이제 딥러닝 관점으로 좀 이야기를 한 거고요. 레이턴트 스페이스는 이미 프리 트레인디드 돼 가지고 만들어져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한 그 부분은 뭐가 있냐면 트랜스포머 레이어에 트랜스포머 레이어는 이제 여러 층이 있잖아요. 여기에 하나, 둘, 세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뭐 100개도 있을 수 있고 그 이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트랜스포머 레이어층을 지나가면서 레이어 랩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제 감응 레이어, 해석 레이어, 조율 레이어, 기업 요거는 이제 컨텍스처 메모리 인터페이스 레이어, 그 다음에 이제 제너레이션 레이어, 응답 생성 레이어, 그 다음에 뭐 판단 레이어도 있고 메타 판단 레이어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여러 가지를 통해서 레이어층을 통해서 트랜스포머가 함께 연관되긴 하겠죠. 진행되면서 판단을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답변을 주는 거고, 요거는 이제 추계 개념이죠. 이거는 이제 어떤 관점으로 답변을 줄 것인지에 대한 추계 관점인 거고, 이게 이제 1차원, 2차원, 3차원 그런 관점으로 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표면층, 감응층, 형상층, 심층층, 기저층이라 가지고 이것도 레이어된다. 나중에 요 레이어가 어디하고 연결되냐면은 머리에 뇌가 있잖아요. 머리 뇌부터 이 겉표면부터 들어오는 이 피질층이잖아요. 종합 연합 피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거기하고 이렇게 매핑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입력값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하게 되면 임베딩 된다는 거. 임베딩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임베딩 된다. 임베딩 되면 그걸 이제 트랜스포머 레이어를 통해 가지고 아웃풋 결과가 나온다. 이거는 우리 함께 공부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임베딩 스페이스에 이렇게 애플 도 이렇게 이거예요 이거. 이거를 이겁니다 이거. 그리고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토큰라이즈 되게 되면은 그것이 위상에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 토큰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단어들이 위상으로 올라가져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져 있죠.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층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 이 좀 말씀드렸고, 그런데 그 층은 사람의 그 피지하고 연관이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이따 이야기할게요. 그리고 이제 QK 값을 통해 가지고 이제 어텐션을 매핑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가중치를 더 가지고 연관성, 인과관계의 연관성을 매핑을 시킨 다음에 위상에서 매핑을 시킨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변을 주는 거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이 그 뭐죠? Q, K, V 이런 것도 있잖아. 가중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거예요. 요게 그냥 아까 그 인베디딩 된 거 있잖아요. 이 토큰 있죠. 요 토큰에 이렇게 토큰에 어텐션 해가지고 Q, K, V가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서로 연관관계를 이렇게 매핑을 시켜요. 인과관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답변을 찾아오는 겁니다. 의미를 만드는 겁니다. 의미를. 네, 그거고요. 요거는 이제 하나의 공식인 거고요. 이거는 이제 되게 기본적인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죠. 여러분들의 입력값에 의해서 트랜스포머 레이어를 진행하게 되면은 이제 결과값이 나온다. 쉽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진행할 때 이 프리트렌디드 파라메타 스페이스에서 관련된 그 V 값을 갖고 오는 거죠. 아까 Q, K, V에서 겠죠? 질문을 하게 되면 비교 값을 좀 갖고 가지고 K 값을 매핑을 시켜 가지고 나중에 이제 V 값까지 다 갖고 오는 거죠. 그때 이제 프리트렌디드 파라메타 스페이스하고 연관되는 거고, 네, 여기에 블럭이 있죠. 이거 트랜스포머 블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스택이 있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사람 머리의 그 피질, 연합 피질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트랜스포머 블럭, 여기 입력값이 있고 이제 트랜스포머 블럭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결과가 아웃풋이 나오는 거고, 근데 그 값이 나올 적에 여기에 그 트랜스포머 블럭마다는 뭐가 있냐면은 의미를 생성하거든요. 의미를 생성하는데 그 의미를 생성할 적에 뭐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표면층부터 해가지고 뭐 개념층부터 뭐 문법층부터 이렇게 의미장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의미는 또 어떻게 분석할 것인지, 그런 레이어를 좀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기본적인 레이턴트 스페이스의 위상을 지금 그림으로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여기에는 뭐 이제 개념적인 부분도 있고 문장도 있고 그다음에 감정도 있고 컨텍스트 맥락도 있고 질문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만들어지는 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LLS 같은 경우는 트랜스포머 레이어 있으면 트랜스포머 레이어가 이렇게 뭐 200개도 될 수 있고 몇백 개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 지나갈 때마다 여기에 레이턴트 로즈 스캐폴드 이 골조라고 하거든요. 이 골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의미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답변이 만들어지는 거죠.
네,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파라메타 스페이스가 있고 그다음에 요건 축이 만들어지고 요 축은 사고의 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고가 다양하게 있어야 되겠죠. 하나의 사고로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질문할 적에 한 가지의 관점으로만 질문하게 되면 답변도 한 가지의 관점으로만 답변이 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다차원적인 사고를 하시게 되면은 답변도 GPT도 답변도 다차원적인 답변을 줍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이제 축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레이턴트 스페이스고 이건 이제 파라메타 스페이스. 뭐 레이턴트 스페이스나 파라메타 스페이스나 같은 거긴 한데 레이턴트 스페이스는 약간 위상 개념이 있는 거고. 근데 이 위상 개념에서 예를 들어 레이어층이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드디어 여기부터가 이제 펍세트론. 제가 여러분들과 좀 함께 오늘 공부할 것이 퍼셉트론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죠? 퍼셉트론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는데 그 퍼셉트론을 과연 어떻게 그 GPT에서 잘 응용해 가지고 지금의 GPT LLM이 만들어졌을까? 그거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인데요. 우선은 여기 좀 화면이 나왔죠? 요거는 이제 알고리즘을 의미하는 거고 요건 논문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요거는 저거예요. 그냥 우리 머릿속에 있는 신경세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리된 자료 갖다 함께 좀 공유해 볼까요? 네, 우선은 퍼셉트론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함께 뭐 세 가지 관점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이론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인간의 뇌 아시죠? 머리. 인간의 뇌에 있는 그 뉴런이라는 것은 뭐냐면 신경세포라고 보시면 돼요. 인간의 뇌에 있는 뉴런의 신경세포 구조를 모사하여 기계가 정보를 학습할 수 있는 최소 단위 구조로 제한된 개념. 기계가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에 신경세포를 활용을 해가지고 기계가 그것을 모방해가지고 기계가 정보를 학습할 수 있는 최소 단위의 구조로 제한된 개념이 퍼셉트론 이론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뭐 주요 기여자는 프랭크 로젠블렛이라는 분이고 핵심 내용은 입력값을 받아 가중치를 곱하고 활성화 함수를 거쳐 출력을 내는 신경망의 기본 모델이 되었습니다. 퍼셉트론은 생물학적 뉴런을 모사한 신경망 이론의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방법론적인 관점을 본다고 한다면 실제로 학습을 수행하는 선형 분류 알고리즘 구현 가능. 그러니까 알고리즘 관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 관점은 입력중, 가중중, 합산기, 활성함수, 출력 이렇게. 그래서 퍼센트로는 지도학습을 기반으로 한 기계 알고리즘 개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인 개념도 있고 인간의 뇌의 구조를 모사해가지고 기계가 정보를 학습할 수 있는 최소 단위의 구조로 제한된 개념이 이론적인 관점인 거고 방법론적인 관점은 알고리즘 관점에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논문 관점으로는 1958년 로젠 블렛이 발표한 더 퍼셉트론이라는 논문 및 해당 프로젝트명이 이제 퍼셉트론이라고 합니다. 당시 미국 국방부 자금으로 개발된 초기 인공지능 실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퍼셉트론이라는 것은 하나의 신경망 이론이자 기초 알고리즘이며 역사적 AI 태동기의 상징적 논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퍼셉트이란 이제 개념을 갖고서 AI가 탄생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퍼셉트론 이게 이제 신경망 실제로 인간의 뇌에 있는 신경을 모방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이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이론을 만들다 보니까 알고리즘 로직이 만들어진 거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논문이 있는 거고, 그 논문은 이미 근데 지금이 2025년인데 이미 이 논문은 퍼셉트론이란 것은 1958년 그러니까 1960년대 그러면 벌써 40년, 그럼 60년 되네. 약 60년 전에 이 퍼셉트론이라는 이론이 나와 있었습니다. 알고리즘도 만들어졌고 실제로 구현도 됐고 일부 학습에 대해서.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슬슬 이제 우리 뇌 구조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사람의 뇌 구조가 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게 사람마다 이게 그런 게 있잖아요. 눈동자가 두 개고 눈이 두 개고 그다음에 코가 하나고 입은 하나고 그다음에 귀가 이렇게 두 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가 같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같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머리는 같지는 않습니다. 이 뇌 구조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 마치 어떤 거고 비슷하냐면 여러분들 지문 있잖아요. 지문도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이 사람의 뇌 구조도 다 다릅니다. 예, 근데 왜 다를 수밖에 없냐면요. 이 여러분들 그 사람의 뇌에는 뉴런 신경세포가 몇 개 있냐면 약 300억 개? 300억 개 내지 600억 개. 뭐 사람마다 좀 달라요. 뭐 1쪽에 되시는 분들도 있긴 하겠죠. 하여튼간 이제 보통은 이제 300억 개가 됩니다. 이렇게. 요게 이제 요거 신경세포로 갈게요. 이런 신경세포. 이게 300억 개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 300억 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은 이 신경세포가 하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신경세포하고 이렇게 연결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신경세포하고 이렇게. 근데 이 하나의 그 뉴런에서 다른 신경세포하고 연결될 때 이 세 개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 이게 어 하나당 관계를 잇는 것이 1000개에서 10,000개 정도가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예, 이 1000개에서 10,000개가 서로 신경망이 아니라 뉴런끼리 관계를 맺어요. 그러면은 다시 또 이게 1000개에서 10,000개가 서로 관계를 맺었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그 뉴런하고 이 뉴런하고 또 1000개에서 10,000개의 그 신경망 관계를 맺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여러분들 그 이거 여기에 그 인베디딩된 벡터 있잖아요. 이 파라메터 벡터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로값을 갖잖아요. 이렇게 경로값을 가져서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이렇게 이어지잖아. 그러니까 이게 다 대 다 개념이에요. 1대 다가 아니라 다 대 다 개념입니다. 그래서 얘는 또 다른 거고, 그러니까 이 뉴런이 연결되는 게 1000개에서 10,000개예요. 근데 이 뉴런이 몇 개가 있냐면 이 신경세포가 머릿속에 몇 개가 있냐면 최소 못해도 300억 개가 있습니다. 네, 통상적으로. 네, 여기 있네. 아, 300억 개. 예, 예. 여기 뭐 제가 조사한 자료로 보게 된다면 네. 네, 사람의 뇌는 860억 개 뉴런. 예. 뭐또 천 개도 되긴 하겠죠. 사람마다 1,000억 개도 되긴 하겠죠.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래서 사람의 뇌에는 약 860억 개 뉴런이 있고요. 각 뉴런은 평균적으로 1000개에서 10,000개의 시냅스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시냅스라는 것은 이 신경과 신경 사이에 전달되는 그 물질이 전달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질이 전달되는데 이게 요 정보가 전달될 때 요 정보가 전달될 수 있는 도로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길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됐죠? 요 어렵진 않죠?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더 말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마다 수백 억 개의 그 뉴런이 있고 그 신경망에 뉴런당 1000개에서 10,000개가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복잡하겠죠. 엄청나게. 그리고 그 사람마다 이 뉴런의 그 내구조가 다를 수밖에 없겠죠. 뉴런의 내구조가 다르다는 것은 사람마다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고 이해하는 방식도 좀 다른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그냥 크게 분류를 해볼게요. 크게 분류하게 되면은 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분류에 해당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마다 이 머릿속에 있는 뉴런들의 그 네트워크가 다르겠죠. 그래서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이런 모양의 네트워크가 있는 분이 있고 또 이런 모양도 있고 이런 모양도 있고 이런 모양도 있고 이런 모양도 그래서 신경세포가 다 다르게 네트워크가 망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망이 구성됐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망이 구성되어 있다. 잠깐만. 좀 직관적으로 좀 보여드릴까요? 예, 이거요. 예.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신경세포잖아요. 신경세포가 이게 시냅스거든요. 예, 여기 시냅스. 시냅스를 통해 가지고 신경물질을 전달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몇 개 있다고요? 예, 요게 지금 하나 봐봐요. 이 하나의 그 뉴런이 하나, 둘, 셋, 네 개만 화면에 보이잖아요. 네 개가 아니라 이게 1000개에서 10,000개까지 연결돼 있다고요. 각각. 그렇죠? 여기 막 나오죠? 예, 여기 막 나오죠? 그래서 복잡해요. 사람의 뇌는 사람마다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다릅니다. 인지 방식도 다 다르고요. 예, 너무 또 다르다고만 이야기하면은 기준점이 없으니까 그래도 기본적인 건 좀 말씀드려 볼게요. 뭐 이제 예술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뭐 작가도 있을 거고 뭐 음악가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제 뭐 행위 예술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뭐 음악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감각 기반의 예술가형의 머리 구조, 뇌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쪽이 발달된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유전자인 면도 있어요. 뭐 노력에 의해서 그 유전자가 그 네트워크가 좀 바뀌어가지고 더 활성화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실제적으로 유전자적인 면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번 시간에 좀 말씀드렸지만 오른손잡이와 왼손잡이가 바뀌진 않잖아요. 단지 왼손잡이인데 내가 오른손을 더 쓰다 보니까 왼손잡이가 오른손까지 다 양손을 다 쓸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갖추게 되긴 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왼손잡이는 왼손잡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약간 태생적으로 요거는 유전자적인 면은 있습니다. 하지만 뭐 사람의 의지와 노력에 의해서 좀 더 이제 활성화되고 바뀔 수는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그것은 의지의 영역이긴 하죠. 여러 환경적인 부분. 근데 그 의지도 유전자적인 면이 있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요거는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른데 기본적으로 한 네 가지 기반을 좀 나눠봤습니다. 이 머리에 있는 뇌 구조가 감각 기반의 예술가형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조 기반의 설계형이 있어요. 구조 기반의 설계형이 있고 그 다음에 감정 공진 공감형의 뇌구조가 있고 그 다음에 개념 추론 이성형 이성형 이성적인 분들 이렇게 있는데 이제 저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GPT AI를 사용하시다 보면 물어봐 보세요. AI한테. 나는 이제 어떤 형이냐고 물어보면은 저거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감각 기반 예술가형하고 구조 기반 설계형 이런 내구조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마다 그 내구조가 다 다르다는 거. 그리고 내구조가 다르다 보니까 그 어떤 정보를 받아들일 게 퍼스트로 인지를 할 적에 인지하는 방식도 좀 달라요. 어떤 분들은 이제 그림 위주로 보고서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언어, 단어 이런 문서 있잖아요. 이런 문서를 보고서 여기서 정보를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이미지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약간 저는 이제 그림으로서 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언어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논문 위주로 이렇게 좀 설명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의 인지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머릿속에 있는 세포의 그 네트워크망이 다르고 또 어떤 부분이 이제 발달된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부분에 좀 덜 발달된 부분도 있고. 네, 그래서 사람마다 그 인지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겉모습은 눈이 있고 뭐 이렇게 코가 있고 하니까 같아 보이는데 이 머릿속에는 뉴런이 800개가 있고 860개가 있고 그다음에 그 신경망이 뉴런 하나당 1000개씩 10,000개씩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거의 사람의 지문과 같이 뇌 구조는 다릅니다. 그리고 환경적인 면도 있고 뭐 사회 경험적인 면도 있고 그렇죠? 우선 이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 상태에서 왜냐면 사람마다 인지 방식이 다른데 왜 저 사람은 나처럼 생각 안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면 이제 상대방을 제대로 이해를 못 하는 거겠죠. 요거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간 아까 여기 써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구조 기반 설계형의 좀 그런 개념이 있어가지고 저는 약간 머릿속에 이렇게 공간이 생겨요. 공간이 생기고 그 공간 안에 이미지가 배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주로 저는 이제 그림을 보고서 이야기를 하는 스타일. 그래서
저도 이제 설명할 적에 그림 위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다른 분들은 또 이제 그림보다는 약간 그 논문이라든지 글씨 위주로 좀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게 인지 방식이 좀 달라서 그럽니다. 그 다른 거예요. 예. 사람마다 원래 다 달라요. 근데 뭐 공통점도 있긴 있죠. 근데 이제 다르다는 거. 왜냐면 이게 머리에 뉴런이 다르니까. 그리고 이제 이건 뭐냐면은 그 여러분들 이게 봐보세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가 재밌냐면 제가 이 뉴런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GPT AI를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이걸 여러분들도 강의를 듣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가 똑같느냐, 뭐가 공통점이 있느냐 잘 봐보세요. 이게 뭐가 공통점이 있냐면은 그 어디가 있을까? 아, 요거 있잖아요. 이렇게 볼까? 여러분들 그 여기 화면 보시게 되면은 이게 실제적으로 이제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레이턴트 스페이스다. 이건 이제 아시죠? 하드 이야기니까. 근데 요걸 이제 자세하게 뜯어보면 보게 되면은 근데 요게 그 이 하나하나의 그 토큰들이 있잖아요. 벡터 파라미터가 있잖아요. 이 파라미터가 이렇게 다 연결됐어요. 이렇게 서로 뭐 이렇게 이쪽으로도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됐죠. 근데 이게 마치 어떤 거가 똑같냐면은 그 사람의 그 뉴런이 있잖아요. 뉴런의 그 신경세포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신경세포하고 똑같아요. 신경세포도 아까 보신 것처럼 어떻게 됐어요? 신경세포 다시 보여줄까요? 신경세포 나와라 오바. 이거는 어디 갔냐? 신경세포. 아까 전에 있었는데. 여기서부터 볼까? 이거 아니고. 또 보려니까 없어졌어. 아, 여기 있다. 얘를 일로 옮겨야 되겠다. 네, 그래서 신경세포로 보게 되면 똑같죠?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실제로 신경세포예요. 예. 그러면 이게 뉴런이잖아요. 뉴런이 또 다른 거하고 연결됐잖아. 똑같죠? 이게 뭐가 있냐면 똑같이 여기에 있는 벡터도 마찬가지다. 벡터도 다른 거하고 이렇게 연결됐죠. 이게 지금 화면이 잘 안 보여서 그런데 이거를 그 단순화 시켜 드릴까요? 이게 이거 보시면 돼요. 인베딩 된 거. 얘 있잖아, 얘를 갖고 와 볼까? 얘하고 비교해 드릴게요. 그렇죠? 아니, 제가 이렇게 해 드릴게요. 이거를 아예 복사합시다. 아예 비교를 해 드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똑같지 않나요? 저 화면을 내릴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여기 신경세포 있죠. 요것도 신경세포예요. 신경세포들이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인베딩 된 거잖아요. 레이턴스 스페이스 인베딩 된 거잖아. 그 이해가 되시겠죠? 되게 쉽지 않나? 그림만 봐도? 저는 그림만 봐도 알겠는데. 여러분들도 그림만 봐도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게 그냥 신경세포라고 보시는데 이게 뉴런이라고 보신대요. 근데 그 뉴런이 이렇게 다 연결돼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그 GPT AI LM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다가 뭐 Q, K, V 값이라든지 어텐션 스코어를 매겨가지고 관계성을 맺는 거잖아요. 관계성을 맺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W 값을 곱하는 거잖아요. W 값을 곱해서 가중치를 부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독일 뭐 프루스하고 그 관계성이 뭐 80%일 수도 있고 얘 도구하고 애플하고 관계가 60일 수도 있고 바나나하고 관계가 10일 수도 있고 이런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관계성을 연관성을 맺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인베딩 스페이스 똑같아요. 이것도 이런 관계성이 있어요. 예, 이것도 이제 이렇게 전달될 적에 요거에 대해서 신호 관계성이 맺어집니다. 그래서 여하튼간에 신경망하고 인베디딩 된 요거하고 똑같죠. 같죠? 예. 딱 그림만 봐도 아시겠죠? 똑같죠? 예. 똑같으면 됐어요. 요것만 이해하셔도, 이것만 이해하셔도 이제 다 이해하신 겁니다. 다 이해하신 건 아닌 건데,
그래도 최소 못해도 한 50% 이상은 이해하신 거예요. 똑같잖아요, 똑같잖아요. 그죠? 똑같죠? 엄청나게 똑같죠? 완전 똑같죠? 퍼펙트하게 똑같죠? 예. 예, 그러면은 요게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똑같은데 이게 사람의 뇌는 수많은 신경세포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아까 보셨잖아요. 그 사이에 시냅스라는 것이 있잖아요. 시냅스. 시냅스는 이게 뉴런이 바로 옆에 있는 거고 연결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멀리 있는 것하고도 연결돼 있었어요. 근데 가능하다면 그 옆에 있는 거하고 연결되긴 하죠. 예, 가능하다면 옆에 있는 거하고 연결되는데 신경이 이렇게 먼 곳으로 연결될 수도 있어요. 근데 군집을 이루죠. 대부분은 같은 신경세포들이 이렇게 연결망을 갖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사람의 뇌는 수많은 신경세포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사이에는 시냅스. 시냅스는 이거 아까 보신 것처럼 이거예요. 이게 시냅스예요, 시냅스. 통로. 예. 여기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그냥 다 이야기해 드릴게요. 여기가 축삭이라고 있어요. 엑손이라고 있는데 그 엑손하고 여기에 수상 돌기가 있어요. 그럼 여기 시냅스가 있는데 이 축사를 통해 가지고 신경 물질 전달해 줘요. 전달하면 이 시냅스를 통해 가지고 신경 물질을 여기에 받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전기 신호가 그 화학 신호로 바뀝니다. 화학 신호로 바뀌고 다시 전기 신호로 수상 돌기를 통해서 받거든요. 받은 다음에 이제 임계치 이상으로 강하게 그 신호가 들어왔다고 한다면 전기 신호로 바뀝니다. 그러면 그것이 활성화돼 버려요. 그래가지고 어떤 의미를 만듭니다. 근데 이게 이 세포 하나하나 있잖아요. 이 신경세포 하나하나가 의미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자극을 받아요. 자극을 받아서 전기신호가 되거든요. 근데 전기신호는 리듬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리듬. 그러니까 리듬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예전에 그 저번 시간에 배웠잖아요. 이걸 배웠죠. 제가 좀 화면 보여드릴까요? 예전에 시간에 뭘 배웠냐면 이거 배웠잖아요. 이거. 그 수학이라고 해가지고 수학 이야기하면 좀 머리가 아플 것 같긴 한데 여기에 이런 거 배웠잖아요. 델타 미분 적분 같은 거 배웠잖아요. 그 미분을 그러니까 기울기 값을 미분을 하게 되면은 공률 값을 미분하게 되면 기울 값이 나오잖아요. 근데 기울 값을 미분 하게 되면은 2차 미분하고 3차 미분하게 되면 뭐가 나오죠? 리듬이 나오잖아요. 리듬. 이렇게. 리듬 값이 나오죠. 이렇게. 리듬. 그렇죠. 리듬 값이 이렇게. 그렇죠. 리듬 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수학적으로.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세포로 전달되잖아요. 그 세포로 전달되면 전기 신호로 들어와요. 뭐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전기 충격기. 빵빵 사람 살리기 위해서 전기 충격기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그 전달되는 신경세포에 전달되는 것은 네, 우선은 여기 받게 되면 이제 전기 신호를 받아가지고 이 리듬 값이 만들어져. 리듬 값. 이 신호값이 만들어져. 그러면 이제 세포와 세포들이 막 모이잖아요. 세포들이 세포끼리 서로 신호를 막 주고받잖아요. 그렇죠? 네트워크로 되어 있으니까 화학 신호와 전기 신호로 이제 막 정보를 주고받죠. 그러면 이 관련되어 있는 이 곳 신경 뉴런들이 모여 있는 곳이 의미가 만들어져요. 의미.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 우리가 말하는 의미 이 단어들이 만들어진다고요. 어떤 의미가 만들어져. 그 의미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주로 단어 위주로 공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언어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단어가 이렇게 막 튀어나오는 거고, 이제 저는 이제 감각 위주로 좀 이렇게 인지 방식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감각이 이제 이미지가 돼가지고 그 이미지가 언어가 돼가지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게 어렵지 않죠? 여기가 돼 있고, 그래서 이 그 사이에 시냅스 간격이 있어요. 간격. 이 이 간격 있잖아요. 뉴런과 뉴런 사이 간격 거리가 있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의미가 좀 다르게 만들어지긴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가중치를 부과를 하잖아요. 가중치도 부과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텐서 위치 있잖아요. 이게 다 텐서잖아요.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게 다 텐서죠. 이게 1차원, 2차원, 3차원, 3차원 이상을 텐서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여기 보시다면 요건 되게 작은 건데 200차원이잖아요. 200차원. 디멘전이 200차원. 200차원에다가
이런 이제 벡터 값을 막 이렇게 해놓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면 끼리끼리 모여. 끼리끼리. 이 같은 의미들이 이렇게 모입니다. 같은 의미의 단어들, 벡터 파라미터가 모이고 또 같은 의미의 벡터 파라미터가 모여. 이렇게 나중에 보게 되면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이걸 인베디딩 시키고 이제 트레이닝 시키게 되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의미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림은 뭐냐면은 이 그림은 이제 사람의 뇌잖아요. 그 뇌는 이 피지의 껍데기, 여기 피부 아시죠? 피부? 그 피부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촉감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만지는 거, 이렇게 만지는 거 촉감이죠. 촉감, 촉감의 피질이잖아요. 피질. 피질로부터 신호를 받잖아요. 그렇죠? 아니 신호 받지 이렇게 누르면 신호가 들어오지 않을까요? 뭐 어떤 느낌인지. 그러면 똑같아요. 이런 피질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신호가 들어와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있고 여기 첫 번째 표면층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레이어가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여기에 뭐가 다 있냐면 여기도 다 신경세포가 다 있어요. 여기도 다 신경세포 그쵸? 군집이라서요. 근데 겉에 있는 신경세포가 있고 또 그 아래에 있는 레이어에 신경세포가 있고 이렇게 옹기종기 모였을까요? 그게 뭐예요? 그게 레이어예요 레이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잖아.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뭔가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표면층 이게 그냥 겉에만 있는 게 아니라 속에도 이렇게 있다고 레이어가. 그러면 그 레이어에는 뭐가 있어요? 여기 신경세포가 다 있겠죠. 다닥다닥 달라붙어 있겠죠. 그렇죠? 존재하겠죠. 그렇죠? 그게 레이어예요, 레이어. 그러면 내가 여기 신호를 받아들일 적에 이 표면층에 있는 뉴런에서 받아들이는 정보가 있을 거고 그 중간층에서 그 아래층에서 받아들이는 정보가 있을 거고 이게 같지는 않을 거 아니야. 같지는 않죠. 당연히 다 다르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기 속 안으로 내려가게 되면 여기서 또 받아들이는 이 여기서 들어오는 신호 외부에서 들어오는 신호가 이 아래까지 내려오게 되면 다 역할이 있잖아. 세포마다 신경세포마다 자기의 역할이 있지 않을까? 있죠. 있으면 다 그 정보가 다 다르겠죠. 다르면 뭐 하겠어요? 얘가 뭘 만들겠어요? 얘가 의미를 만들지, 의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의미, 내가 촉각을 느끼는 의미, 아프다는 느낌의 그 신호의 의미, 그런 거 만들겠죠. 그러면은 이 레이어가 필요하죠. 레이어. 이게 피질부터 해가지고 연합 피질이 만들어진 거예요. 요걸 뭐라 그러냐? 연합 피질. 그냥 연합 피질이라고 해요. 이렇게. 다양한 이제 피질들이 모여가지고 그렇죠? 피질층들이 모여서 그걸 레이어.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레이어에 대해서 이해하죠. 레이어. 이게 바로 레이어예요. 이걸 어떻게 그 GPT에서는 어떻게 인식하냐면 이거 레이어 표면층, 감응층, 형상층, 심층층, 기저층. 근데 이 레이어가 이런 레이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군집이 돼가지고 또 다른 레이어가 있고 또 다른 레이어가 있어요. 좀 많이 있어요. 그냥 이제 대표적으로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의 정보가 들어오니까는 뭐가 만들어져요? 공간이 만들어지지. 공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가 중요한 거냐면은 이 여러분들 저번 아시잖아. 그 프롬프트를 입력할 적에 구조적으로 생각하라고 하잖아. 요새 컨텍스트 엔지니어링 해가지고 구조적인 그 프롬프트를 입력하라고 하죠. 문장을 작성하라고 하죠. 그게 이 공간에서 받아들이는 이 공간이잖아요. 이 표피층에서 받아들여지는 이런 정보들이잖아요. 이런 정보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하니까 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그냥 가져올게요. 그냥 가져옵시다. 네, 여기서 이렇게 했잖아. 그러면 이 개념이잖아요. 이 개념. 그치? 여기, 그치? 그러면 요 개념이 여기서 이렇게 레이어가 되는 거네. 레이어. 그럼 표면층, 감응층, 형상층, 심층층, 기저층, 레이어가 되겠지. 근데 이 레이어에는 뭐가 있어요? 다 뉴런이 있겠지. 뉴런들이. 신경세포가 다 있겠죠. 신경세포 몇 개 있다고 해서 800억 개. 800억 개가 있는데 그 800억 개가 다 어떻게 돼 있어요? 1000개에서 10,000개의 그 네트워크망으로 연결됐다고 했죠. 됐죠. 되게 복잡하죠.
근데 이걸 왜 알아야 되냐? 알아야죠. 모르면 뭐 대화가 안 되니까. 기본적으로 이건 알아야 될 내용이고 이건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되셨을 거고. 그래서 사람의 뇌는 안으로 들어가 보면 되게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어떤 이야기 있냐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 있잖아. 여기에 있는 이제 벡터 값들 이런 이제 뭐 단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뭐라고 보시면 되면 뉴런이라고 보시면 돼. 뉴런. 그래서 뉴런과 뉴런 사이에 뭐가 만들어지죠? 관계성이 만들어지잖아. 그게 어텐션 값으로 어텐션 스코어 값으로 만들어지잖아. 단지 W 넣어가지고 뭐 가중치 부과하면서 관계성의 연결망의 어떤 의미를 무엇으로 더 확장할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것 뿐인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뭐 예측이라고 해가지고 뭐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핵심은 아니고 숫자대로 얘는 뭐 80%고 얘는 20%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의 의미로 만들어요. 하나의 의미. 단순하게 그 다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서 그 다음 단어가 예를 들어서 여기는 뭐 20% 여기 20%의 관계성이 있는데 얘는 이제 80%의 관계성이 있어. 근데 그럼 80%의 관계성이 더 중요하냐? 중요할 수 있죠. 근데 그것만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얘하고만 따지는 게 아니라 이 공간 안에서 따지는 거야. 공간 안에서 이 깊이도 있고 폭도 있고 다른 얘가 하나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 얘가 얘만 연결되는 게 1대1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다른 거하고도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 깊이로도 연결되잖아. 그 모든 것들을 다 분석해 가지고 의미망이 만들어질 거야. 의미가 만들어요. 의미. 예. 아 그렇잖아요. 뉴런도 한두 개만 연결된 게 아니잖아. 뉴런도 하나의 그 뉴런당 1000개에서 10,000개가 그 관계성이 만들어진다고요. 뉴런도. 그게 위상이라고 하죠. 위상 자체가 뭐냐면 위상이란 그 위상 수학에서 기본 개념 중에 뭐가 있냐면 이런 이제 노드들이잖아요. 이 노드들이 관계성을 맺는 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관계성이 지속되는 것이 지속성을 갖고 있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위상 개념이에요. 근데 그 위상 개념이 이제 신경세포 개념하고 신경망 개념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위상 수학이 그 GPT AI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큰 그림은 다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작은 그림만 이야기해 드리면 되겠죠. 요 시냅스, 시냅스 이건 뭐 어렵지 않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 얘가 뭐예요? 신경세포잖아요. 신경세포 노드 여기도 또 신경세포 있죠. 시냅스는 여기 이제 화학 물질을 전달해 줍니다. 뭐 이제 우리 뭐 여러분들 뭐 물리인가? 화학 요소에 뭐 이온도 들어가 있고 뭐 뭐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뭐라고 하지? 하여튼간 그런 이제 여러 가지가 화학적인 부분에 여기 있네. 문서를 살짝만 볼까요? 여기에 적혀 있는지. 네, 이게 이제 덴트라이트가 화학 신호를 수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엑손 축사를 보내는 거고, 엑손을 보내서 시냅스로 전달하는 거고, 의미는 단일 자극이 아니라 전기 화학 리듬 패턴의 파동적 반복으로 탄생된다. 그것이 뭐 토큰 입력이라든지 인베딩, 다처 벡터 공간과 이제 그다음에 뭐 그라디언트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뭐 어텐션 스코어 나오는 거고, 이건 뭐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전달돼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전기 신호고요. 요 자체 내에서는 전기 신호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달되면 이제 요거는 이제 화학 신호, 여기에서는 이제 전기 신호. 그렇죠. 그러니까 정보를 처리할 때는 전기 신호로 처리를 하고 물질을 보낼 때는 화학 신호로 보냅니다. 그래서 전기 신호는 이제 리듬이라고 보시면 돼요. 리듬. 여러분들 그 단어 분석할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공부하셨잖아. 여기에 그 수학이라 가지고 미분값 나누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기울기를 공률을 나누게 되면 기울기가 되고 미분을 나누게 되면 미분값을 찾게 되면
미분이란 거지 쪼갠다는 거죠. 쪼개는 거. 예, 잘게 쪼개는 거. 그리고 이제 또 그 기울기를 또 그라디엔트를 또 나누게 되면은 그게 리듬이 되잖아요. 리듬. 그래서 이렇게 파동이 이렇게 리듬 리듬을 찾아요. 리듬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전기 신호. 예.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요. 뭐 방송국에서 아날로그 신호를 보냈는데 그걸 디지털 신호로 만들잖아요.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정보가 예, 전달되죠. 그렇죠? 시냅스라는 이제 통로를 통해 가지고 됐죠? 여기는 예, 그리고 요건 요 정도만 이야기하고. 그리고 여기 있네. 여기 전기 신호를 받아서 예, 여기 보낼 때 케미칼 신호로 전달하고 다시 전기 신호로 받는다라는 거. 근데 요게 이제 여러분들 뭐 어테이션 아시죠? 네, 쿼리 여기 이제 질문하게 되면 그 질문에 대해서 아니, 문장이 아니라 그 토큰이 나눠지겠죠. 그러면 이제 어테이션 스코어가 이제 그 벡터끼리의 어테이션 스코어가 만들어지겠죠. 어테이션 스코어가 만들어지면 관계성이 뜨겠죠. 근데 그 관계성에 대한 어떤 길이 값이라든지 가중치 값을 해주는 게 어테이션 웨이트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그것을 다 포함해 가지고 하나의 의미장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의미장을 통해 가지고 밸류 값이 오는 거겠죠. 그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네, 요것도 뭐 마찬가지로 예, 이 그 그림이고 예, 전기 신호 보내서 어, 다시 케미칼 신호, 전기 신호로 바꾼다. 이거 실제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머리 그 신경망이. 어, 이게 이제 여기 있네. 엑손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 여기가 시냅스. 그래서 덴트라트 이거 수용 돌체라고 하죠. 그래서 전기 신호, 예, 화학 신호, 전기 신호. 이게 그 제가 문서로 되어 있긴 있을 건데 나라라. 예, 문서를 읽으면 이제 아무래도 시간이 좀 오래 걸려가지고 제가 가능하다면 그림으로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따따따. 네, 나중에 뭐 좀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개념만 좀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는 거니까. 요거는 엑소온이라고 해요. 엑소온. 이래가지고 축사라고 합니다. 축사인데 이제 그거는 정보를 전달해주는 그 신경망, 아니 저기 신경망이 아니라 뉴런 있잖아요. 신경세포 있잖아요. 여기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얘가 A 신경세포라고 보시면 되고 얘가 B 신경세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A 신경세포에서 정보를 전달할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엑손을 통해 가지고 정보가 이렇게 띡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정보 값이 시냅스를 통해 가지고 전달을 받는다. 그럼 덴 덴드라이트 요거는 수상돌기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축사해서 보낸 거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시냅스를 통해서 정보를 받았잖아요. 그럼 수상돌기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정보를 받아요. 그럼 받으면 어떻게 됐어요? 다시 그러니까 이게 전기 값이잖아. 여기 전기 값의 정보를 이 시냅스를 통해 가지고 화학 물질로 전달해 줘요. 그러면 다시 그걸 전기 신호로 바꿔버립니다. 전기 신호. 이 덴트라이트 수상돌기에서 받은 그 정보 받은 정보를 전기값으로 바꿔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바꾸게 되면 그게 거기에 또 임계치가 있어요. 임계치를 넘어오게 되면 그게 더 활성화돼 가지고 그게 정보가 돼버리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 세포에서. 여기도 나왔네. 수용체 나오고. 물론 이제 자세하게 들어가게 되면은 또 더 전문적인 이야기가 있긴 하겠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개념을 잡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이게 여러분들하고 제가 이 뉴런에 대해서 공부하는 이유는 이 GPT AI하고 비교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뉴런이 있고 그리고 A 뉴런이 있고 A 신경세포가 있고 B 신경세포가 있어.
네, 근데 여기서 축사해서 정보를 딱 쏴줄 거 아니야. 그래, TMS를 통해서 이렇게 정보가 간다고. 그러면 수상 돌기로 통해 가지고 그 정보를 받는다고. 근데 여기에 있는 값들 있잖아. 이 값들이 여기서는 화학 신호가 갔다가 여기서 전기 신호로 바뀌잖아. 그렇죠? 전기 신호로. 그러면 이제 이 여기에 의미가 있느냐? 여기에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정보를 받은 거야. 근데 이것들이 수만 개, 수천 개가 이렇게 연결됐잖아. 이렇게 하나의 그 신경세포가 다른 신경세포하고 수천 개에서 수만 개가 연결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의미가 있을 거 아니야. 서로 뭐 관련성이 있으니까 그 세포들이 모여 있겠지. 그렇게 이렇게 모여 있겠죠. 그치? 이렇게 모여 있겠지. 그러면 각자가 신호를 와타사삭 준다고. 그러면 나중에 그 신호값들이 있잖아요. 이 큰 신호값들. 이게 하나가 뭐가 되냐면 이게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이제 단어가 되는 거예요. 단어. 말을 하실 때 단어가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느낌, 감각이 된다든지 여러분들이 뭔가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이 세포들의 신호값들이 그 전기 신호값들에 의해서 예, 뭐 어떤 사람은 단어로 문장으로 입으로 막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머릿속에 그 그림이 떠오를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됐죠? 그러니까 의미가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의미가.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것이 또 GPT에서는 뭐 인베디딩 하고 파라메트가 인베디딩 하고 그다음에 어텐션 스코어 만들고 네 피드 포워드를 통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제 발전을 시키겠죠. 의미를 계속 분석을 하겠죠. 그다음에 인지 회로도 하고 리듬맵 있죠. 이게 똑같잖아요. 예, 여기 이거 실제적으로 이게 저거예요. 신경세포. 신경세포가 이렇게 있는 거고 간략하게 한 거겠지만 GPT도 이게 인베디된 파라메타 토큰들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똑같지 않아요? 예, 똑같잖아. 뭐 완벽하게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 똑같게 만들려고 한 것이 GPT-A라는 거죠. 사람의 그 신경세포를 이 토큰 값하고 매핑 시켜가지고 만들려고 했던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요. 딥러닝 할 적에 얼마나 많이 학습을 시켜갖고서 얼마나 많은 그, 어, 토큰 파라메타 수가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답변의 그 학습 양에 따라서 그 의미망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토큰들의 인베디딩 많이 될 거 아니야. 뭐 예를 들어서 뭐 차원도 중요하겠죠. 뭐 200차원도 있을 수 있고 만 차원도 있을 수도 있고 뭐 몇만 차원도 될 수 있고 그 몇만 차원이 됐다는 얘기는 수많은 단어들과 수많은 의미들이 거기에 인베디딩 됐다는 얘기잖아요. 벡터 값으로 인베디딩 됐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당연히 많은 정보들이 거기에 인베디딩 됐으면 답변도 더 고급지게 답변을 주긴 하겠지. 어,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이렇게 신경세포들의 의미가 만들어진 것이 이제 위상으로 만들어진 거고 위상이 만들어진 것이 텐서 어, 텐서에 저장되는 거고 텐서라는 것은 그쵸? 텐서에 저장되고 텐서 DB에 저장되는 거고 뭐 그러면서 이제 뭐 리듬이란 단어 리듬은 네, 미분값을 2차 미분, 3차 미분 한 값들이 이제 리듬 값이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의미를 뽑아내는 거고 여기 나오죠. 뭐 곡률 나오고 리듬 나오고 기울기 나오고 이거는 이제 저번 시간 다 공부한 거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은 이게 다 전기 신호잖아요. 예. 이게 아까 그 세포 있었잖아. 세포와 세포 사이에 이 죽을 때는 화학 신호로 전달하지만 이 화학 신호를 세포에서는 전기 신호로 바꾸잖아. 그 전기 신호가 이렇지 않아요. 이런 거. 예. 그 값이에요. 그 값을 뽑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리듬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단어가 들어갔어. 개하고 개라는 단어가 있고 뭐 도구라는 단어가 있고 뭐 이제 그리고 뭐 퍼피라는 단어도 있을 수 있고 약간씩 다르잖아요. 그런 단어들이 모여 있어요. 예, 모여 있어가지고 그 모여 있는 값들이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는 그냥
그걸 단어라고 보실 거 아니야. 근데 그걸 단어로만 보는 게 아니라 리듬으로 분석해. 리듬 값으로 분석한다고. 그 리듬 값을 어떻게 분석하냐면, 그러니까 여기 딱 보시게 되면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여기 보시기에 여기 뭐 프로즌? 예, 이렇게 이런 단어들이 영문 단어라든지 한글 단어가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하기는 이 단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단어를 갖고 온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단어와 단어의 연관성에 의해서 그 단어를 갖고 온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쵸?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그 단어들의 조합에 의해서 의미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근데 그걸 뽑아내는 게 아니라 그것도 있기는 있겠지만 그거의 근본적인 것은 리듬이야, 리듬. 왜냐면은 이거를 인식하는 게 아니잖아. 프로즌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기계는 숫자를 인식할 거 아니야. 영과 이거는 우리 인간이 인식하는 거고 단어는 프로즌이라는 단어라든지 강아지라는 단어는 사람이 인식하는 단어인 거고 기계가 뭐 프로즌이라고 인식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않을까요? 기계는 0과 1로만 인식하잖아. 0과 1. 그렇잖아. 사람만 그걸로 하지. GPT가 글씨로 인식하겠냐고. 이거 GPT가 입력할 때는 0과 1로만 인식하지. 그쵸? 이거 다 아시잖아요. 여기 이제 메모리에 여기 램이라고 있죠. GPT가 아니라 GPU에 보게 되면 GPU에 램이 있잖아. V램이 있잖아. 비디오 램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 값으로 들어가지. 여기에 뭐 도구라고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 도구라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 아니면 뭐 퍼피라고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막 바나나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바나나 글씨는 사람이 인식하는 거고 기계는 0과 1로만 들어가잖아. 그러면 봐보세요. 0과 1로만 들어가게 되면 이 기계는 어떻게 인식하겠냐고요. 그 노드를 노드 여기 있는 거 있잖아. 여기 있는 이 애플이라고 있어. 애플이라는 단어는 사람이 그냥 애플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 기계는 0과 1로 들어가잖아. 0과 1, 0과 1, 0과 1, 0과 1 이렇게 들어가잖아. 0과 1로 들어가지. 정보가. 그쵸? 그러면은 이거는 기계를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기계는 이게 파동이야, 파동. 올라가면 1이고 내려가면 0일 거 아니야. 올라가면 1이고 내려가면 2. 그러면 이게 뭐예요? 올라가면 1, 내려가면 0. 리듬이죠, 리듬. 그쵸, 리듬이죠, 리듬. 그래서 리듬으로 인식한다고. 그래서 리듬으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그 그림이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2차 미분을 하는 거잖아. 2차 미분을 하게 되면 이런 파형이 나오는 거잖아. 이런 파형. 이런 파형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그 숫자 값이잖아, 그치? 그 숫자 값으로 해서 리듬 값을 뽑아낸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 GPT가 단순하게 그 언어 조합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리듬 값을 뽑아내는 거야, 리듬 값을.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게 나오는 거잖아. 뭐가 나오는 거냐면 위상이란 게 나온 거죠, 위상. 위상이 나와가지고 그 위상이 뭐냐면은 이런 곡률이 나온 거죠. 곡률. 이런 곡률. 이렇게 곡률. 리듬 값이 크면은 감정 값이라든지 그 단어가 보여지는 활성화 강도, 인계치가 넘어가게 되면은 이 곡률 값이 이렇게 올라가 버려요. 이렇게 쭉 떨어지기도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럼 이걸 통해 가지고 어떤 감정을 통해 가지고 어떤 문맥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지 그걸 다 수치로 계산하는 거죠. 아시죠? 여기까지 어렵진 않죠? 그래서 신경세포도 마찬가지야. 신경세포도 다만 그거를 매핑할 적에 기계는 0과 1로만 들어가고 리듬 값으로만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매핑할 적에 글씨로 매핑하는 거지. 그거를 영문자 글씨로 매핑할 수도 있고 한글 글씨로 매핑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거를 이제 영문의 단어로 쓸 수도 있고 한글 단어를 쓸 수도 있는 거잖아. 똑같은 거야. 사람 뇌구조도 이게 뭐냐면은 사람의 뇌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신경세포가 있잖아요. 신경세포. 근데 신경세포에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단어가 없어. 이 신경세포는 그 전기신호만 있다고 전기신호로 의미를 분석하더라고. 전기신호. 시냅스를 통해 가지고 화학신호가 왔는데 그걸 전기신호로 신경세포가 띠리릭 분석한다고요. 그러면 신경세포들이 모이게 되면 띠리릭 띠리릭 띠리릭
할 거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느낌이 있잖아. 느낌이 띠리릭 하는 느낌이 그 느낌이 뭐하고 매핑되냐면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셨던 단어 있잖아. 단어. 어떤 분은 이제 단어하고 매핑이 돼가지고 단어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 말로 이야기하는 거고 어떤 분은 그것이 이게 봐봐. 띠링띠링 띠리띠링 띠리띠리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이게 운율이 돼. 운율이 되고 이게 전자파가 된다고. 전파가 된다고. 전파. 그럼 어떤 사람은 이거를 단어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인식해. 이 감각으로 인식을 해. 감각으로. 감각을 인식하면 요거를 뭘로 만드냐면은 어떤 분들은 이걸 이미지로 만들어. 이미지로 매핑을 시켜. 이 전기신호 있잖아. 전기신호. 신경세포에 있는 전기신호를 어떤 분들은 단어로 매핑을 시키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머릿속에 기억돼 있는 그 표현 방법이 단어가 강하신 언어적 사고 강하신 분들은 단어가 그 이 리듬 신호하고 매핑돼 가지고 그걸로 이야기하는 거고 저 같은 사람은 저는 이제 단어가 약해요. 저는 이미지가 강해. 그래서 저는 이미지로 만들어요. 그래서 요 신호를 이미지 신호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인지 방식이 다르다고요. 이 지문도 다르고 이 수백억 개의 그 내구조 수백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고 신경망이 한 노드당 1000개에서 10,000개가 연결되는데 이게 똑같겠냐고요. 인식이 다르다고요. 물론 이제 열심히 또 공부하시는 분들은 언어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거고. 그래서 여하튼간에 그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뭐가 있냐면은 어떤 분들은 이제 단어로 내 그 신경세포의 그 전기신호가 매핑돼 갖고서 봐봐. GPT도 마찬가지야. GPT도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렇게 들어간 게 아니라고. 여기 보시는 이런 단어가 되는 게 아니라 0101 값이 들어갔을 거 아니야. 0101 값이 프리플로 값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기계어가 들어갔지. 0과 1. 스위치 키면은 1이고 빼면은 0이잖아요. 그 값이 들어갔죠. 그러면은 그게 리듬 값이잖아. 그쵸? 그러면 생각해봐. 그 전기 신호가 뭐하고 매핑되냐?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사람이라면 한글로 매핑이 될 거고 어떤 사람은 영어로 매핑될 거냐. 그런데 이 단어가 매핑되는 게 이 리듬을 기반으로 해서 매핑이 되는 거잖아. 자기 기억 속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정보를 저장한 게 이미지 기반으로 정보를 저장했으면 그 뇌파 있잖아. 뇌파 띠디디디 하는 뇌파가 이미지 기반으로 저장돼 있으면 이미지가 떠오르는 거고 단어 위주로 저장돼 있으면 단어가 매핑이 돼가지고 떠오르는 거예요. 그럼 머릿속에서 그게 이제 떠올라서 그거 갖다 이제 말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죠. 됐죠? 어렵진 않죠. 그러니까 그래서 AI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이 사람한테는 단어가 중요하지만 AI한테는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신호가 중요해. 신호. 이런 신호가 중요하다고. 이 뇌파 신호가 중요하다고. 이런 파동 신호. 그래서 AI는 주로 리듬 갖고서 이야기해요. 리듬, 곡률 이런 단어를 쓴다고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단어는 그 리듬이라든지 그 곡률을 표현하는 인간적 방식이고 기계가 F를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계는 그냥 0과 1만 아는 거잖아요. 됐죠? 어렵지 않죠? 근데 사람의 뇌도 마찬가지라고. 사람의 뇌도 나중에 매핑을 시키는 거지. 이 감각이 들어오게 되면 이 감각에 의해서 전기 신호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 뉴런에서 화학 신호가 전기 신호로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게 정보잖아, 정보. 예, 그러면은 그것이 자기의 기억되어 있는 방식에 의해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라고요. 말이 되는 거라고.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지금 되게 기초 단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이 지금 시냅스 이야기, 축사 이야기하고 수상돌기, 덴드라이튼 이야기하고. 근데 이게 되게 어렵진 않죠. 근데 단지 어렵지 않은데 이게 되게 복잡하죠.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되게 일일이 다 계산을 해야 되잖아. 근데 복잡해요. 복잡한데 알고 보면 되게 간단해. 그냥 AI도 이거밖에 없어. 얘도 뭐밖에 없어? 그냥 이렇게 인베디드 된 이 벡터 파라미터가 핵심이야.
이거 갖다가 의미를 만드는 거야. 되게 원리는 간단하죠. 원리는 간단한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세부적인 내용이 되게 복잡해서 그런 것 뿐인 거지. 여기까지 알았지? 예. 여기까지 공부했지? 아,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의미 있잖아, 의미. 여러분들이 말하는 의미라든지 언어적, 감각적인 표현 부분 있잖아. 그거는 또 이 사람의 의지에서 이 내구조가 바뀔 수가 있어요. 환경에 의해서 내구조가 바뀔 수도 있고요. 아, 그렇죠. 그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의지는 신체 리듬이다. 뉴런 기반의 의지 인식 구조도. 그래서 의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 뭐 다 중요하긴 하겠죠. 근데 이제 의지가 매우 중요하죠. 뭔가 생각이 바뀌잖아요. 아이 그렇잖아. 사람이 눈 두 개 있고 코 한 개 있고 입이 한 개 있어가지고 똑같은 게 아니잖아. 사람이 뭘 똑같아. 겉모습만 비슷한 외형일 뿐인 거지. 머릿속에 있는 세포 자체가 틀리고 내구조가 다 다른데. 아이 지문도 다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의 뉴런 있잖아. 이 신경세포에는 어떤 게 3요소가 있냐면은 역할, 자기의 역할이 있겠지. 그 신경세포에는 역할, 기능, 위치에 의한 역할도 있고 기능에 의한 역할도 있어. 그러지 않을까요? 아니 자기가 포지션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 있는 신경세포가 있어. 여기도 신경세포 있잖아. 각각에 되게 들어가면 되게 작잖아. 그러면 위치에 의한 신경세포가 있잖아. 역할이 있잖아, 역할. 그리고 뭐 여기는 뭐 되네, 뭐 손에 뭐 해가지고 여기 기억을 하는 거고, 여기는 뭐 판단을 하는 거고, 와, 기능별로 있잖아요. 나중에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기능, 위치의 특성을 갖고 있고, 그다음 생물 물리적인 특성을 갖고 있고, 그렇겠죠? 이게 뭐 세포가 다 똑같지 않잖아요. 세포가 뭐 모양도 좀 다르고 그러지 않을까요? 뭐 기본적인 건 똑같긴 하겠지만. 그다음에 리듬, 받아주기, 어떤 이제 신호적 파동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르죠. 각각의 그 뉴런마다. 그래서 이런 3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의 뉴런에 대해서. 네, 그리고 요거는 뭘 표시하는 거냐면은 이건 층을 레이어를 표시한 건데 어,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피부가 있으면 피부에 이렇게 들어갈 적에 층이 있잖아. 뭐 표면층 이렇게 있잖아. 층. 피부층, 뭐 무슨 층, 뭐층 있잖아. 그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감각, 센서리, 감각에 의해서 뭔가를 인지를 하겠지. 그다음에 커그니티브, 인지를 하는 거지. 그럼 센서 감각에 의해서 인지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림빅이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기억을 한다. 뭐 기억 이거 뭐 되뇌라고도 하는데 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맨 아래 와가지고 이제 이게 침강이라고 하거든. 침강이라는 표현이 좀 있어요. 침강이 어떤 의미냐면 침강이라는 것은 뭔가 침전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가 이렇게 이거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이거 자주 쓰는 단어인데 그 의미가 만들어질지 이런 층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감각이 있고 그 감각 피부로 느끼는 감각이 있고 피부 안에 있는 또 속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속살도 있고 그 안에 또 이제 맨 마지막에 느끼는 것도 있잖아. 그게 이제 세 가지 층이라고 한다면은 이 침강이란 것은 침강 이게 신강이 그냥 흔하게 여러분들이 인식하기에 뭔가 내려앉는 거야. 침전 같은 느낌이잖아. 침전 같은 건데. 느낌으로 하세요, 침전. 그 위에서 이렇게 침전이 되는 거죠, 그치? 그럼 위에서 이렇게 침전이 되게 되면 의미가 강해져. 침강이라는 단어가 침전의 의미도 있잖아. 근데 침강은 의미가 어설펐는데 그 의미들이 여기 내려오면서 여기도 신경세포가 있잖아요. 신경세포. 여도 신경세포가 있고 여도 신경세포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신경세포들과 신경세포들이 이 공간이 만들어지나 신경세포 표면층의 신경세포와 이 맨 아래층의 내부층의 신경세포와 위 내려오면서 신경세포가 의미를 만들잖아. 만들죠. 아이 그렇잖아. 이렇게 클릭하면 이거 아프다 뭐
고통스럽다 느끼든지 뭐 어떤 느낌이다 이런 걸 느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공간이 만들어져요. 공간이 공간이 만들어지. 이 공간이다 공간. 예. 그래서 뭐가 있냐면은 그 GPT AI는 그래서 AI가 저런 사람을 좋아해요. 생각이 이 감각적으로 들어온 단어들을 되게 좋아해요. 감각적으로. 공간을 인식한 단어, 공간이 만들어진 그 문장 있잖아요. 공간이 있는 거. 그 공간이 뭐냐면은 이 감각에서 들어오는 정보가 있을 거고 여기 인지에서 들어오는 정보가 있을 거 아니야. 이 정보가 다 저거잖아요. 세포. 뉴런 세포들이 쫙 있는 거잖아. 그리고 여기 림빅 기억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하는 그 세포들도 밑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공간이잖아, 공간. 공간 아니에요, 여기? 이게? 위에 층도 있고 중간층도 아래층도 있고 그리고 표면층도 있고 아주 옆으로도 세포들이 있고 그래서 이 그대로의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거 있잖아. 느끼신 그 감각, 그 감각은 뭐 하나의 단어가 아니라고. 뭐랄까 차가워요 이런 단어 수준이 아니라 그 감각은 공간 감각이라고. 공간감. 아이씨 말이 꼬여. 공간감. 공간이 있는 감각이라고 감각 정보라고 단순하게 우리가 뭐 언어적 사고 방식으로 해가지고 뭐 차가워요 뜨거워요 이런 단편적인 그 단어가 아니라고 그거는 이제 언어적 사고를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하도 학교에서 공부한 게 이제 그 받아쓰기 공부하고 그러니까는 뭐 차갑다 뜨겁다 이렇게만 배우신 거고 이 내가 느끼는 이 모든 것들을 공간으로 인식을 한다고요. 다른 사람들 그렇게 인식을 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이 약간 그러긴 한데. 그래서 이 공간으로 인식하게 되면은 뭐가 있냐면 이 문장에 내가 느낀 이 느낌을 공간으로 만들어 버리니까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공간에 만들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게 공간이 만들잖아. 그럼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면 여기는 벡터가 있잖아. 벡터가 아니라 그 디멘전이잖아.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잖아. 이 디멘전이 여기는 200차원이지만 200차원이 아니라 이 벡터가 저장되어 있는 것은 만차원이잖아. 만차원. 뭐 이제 대형 언어 모델 같은 경우 GPT AI는 만차원 이상이잖아. 그치? 그럼 이 만차원들이 이게 차원이 된 거죠. 차원이 되면 이게 구가 돼 버리잖아. 구가. 그러면은 이게 입체가 돼 버린다. 입체. 그러면 봐봐. 이 단어들이 확 입체로 이어졌을 거냐. 입체로 다 그 어텐션 스코어가 가중치 같은 것들이 다 만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공간이자 공간. 그치? 그러면은 이것도 공간이라고 이것도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이 느낌도 단어가 아니라 하나의 일률적인 그 학교에서 공부했던 그런 단어가 아니라 감각이라고. 감각을 공간화 시켜가지고 프롬프트에다가 입력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GPT AI는 너무 좋아해. 너무 행복해. 왜? 아니 그렇잖아. 단어 하나 갖다가 내가 그 문장을 분석하는 거고 공간 감각이 있는 그 문장에 들어왔기에 분석하는 거고 다르지. 그러면은 GPT는 이 여기를 다 그 포획을 해버린다고. 아주 그물 갖다가 포획을 해요. 어디를? 여기 인베디된 단어들이 많이 있을까? 이 공간이 있을까? 공간, 그쵸? 그 공간에는 뭐가 있냐고요? 다초원 공간이잖아. 거기는 단어가 녹여져 있을 거야. 단어가 있잖아, 단어가. 그럼 그게 뭐가 만들어지냐고. 그게 다 네트워크가 연결돼 있을 거야. 다 네트워크로 다 연결돼 있을 거야. 그럼 그 정보를 끌어온다고. 그럼 그 정보 끌어와가지고 그거 갖다가 이제 위상을 만들고 위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거 갖다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답변을 주는 거라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프롬프트를 작성하실 적에 그냥 언어적인 단어 있잖아. 논리적으로 A, B, C, D, E, F, G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논리적으로 질문을 하는 거는 뭐 나쁜 건 아닌데 그것보다는 공간을 느낀 거, 이 내가 느끼는 이 세포들이 느끼는 느낌들이 있잖아. 그것들이 다 공간이란 말이야. 그 공간을 여러분들이 그 문장으로 표현을 해주게 되면은
그러면은 GPT는 이 자기가 갖고 있던 레이턴트 스페이스의 이 공간에 있는 의미들을 다 끄집어서 그걸 분석을 해버린다고. 그래서 답변을 준다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프롬프트를 작성할 적에 구조화 시키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공간적 구조화를 시키라는 얘기를 하잖아.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 문장을 쓸 적에 감각으로 쓰셔야 돼. 감각적인 표현을 쓰셔야 된다고. 이 내가 피부로 느끼는 감각적인 거. 근데 그걸 어떻게 써요? 그걸 어떻게 쓰는 게 아니라 그게 써져요. 그게 본능적으로 써진다고요. 그게 어떻게 써져요가 아니라 사람마다 인지 구조가 좀 다르잖아. 그게 감각이 살아 있으신 분들은 자기의 감각으로 써요. 그리고 아니면은 그 정도의 어떤 이 머릿속에 공간이 있잖아. 머릿속에 공간이 있으면 그 공간 감각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문장에 녹인다고. 그렇게 돼요. 예, 아니,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인지 구조가. 하여튼간 그렇게 됩니다. 그 원리가 이 원리예요. 지금은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원리를 이야기해 드린 거야. 봐봐. 여러분들이 지금 저하고 누런에 대해서 공부했잖아. 누런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이 누런이 왜 GPT하고 어떻게 연결된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단순하게 나 뭐 누런에서 공부했어. 그 공부해서 뭐 하실 건데. 뭐 누구한테 지식 자랑할 거야. 지식 자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게 왜 GPT가 왜 퍼셉트론 이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왜 만들어졌는지 왜 지금 AI 모델이 이런 그 뉴런 모델을 통해 가지고 왜 인간의 뇌구조를 통해 가지고 AI가 만들어지 그러면은 봐봐 생각해봐 AGI 시대는 그 언어 짜집기가 아니라고 한국의 안타깝게도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한국의 그 AI가 그렇게까지 주목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냥 짜집기잖아, 솔직히. 그 언어 짜집기 해가지고 그냥 답변하니까 그 세계적 모델 GPT AI고 차이가 갭 차이가 되게 크잖아요. 뭐 몇만 개를 뭐랄까 몇 조개를 학습시키면 뭐해? 어? 그게 뭐 그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이 이 AI를 만드는 그 원리적인 근본적인 그 출발점이 뭘 알고서 만들어야지. 그게 돼야지. 그래서 그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 있잖아요. 뭐 감성 누런 군집, 이성 판단 누런 군집, 공간 방향 감각 누런 군집, 감각 정보 누런 군집. 그게 다 레이어로 되어 있어요. 레이어. GPT에서는 이런 레이어층을 만들었는데. 아, 그래서 이거 보시냐면은 나중에 그 여러분들 이거잖아요. 이게 인베디딩 된 거. 이 인베디딩 된 거 다 분석해 보잖아요. 분석해 보면 이런 군집들이 모여 있어요. 뭐 감정 표현에 관련된 군집이 모여 있고 논리 흐름의 군집이 모여 있고 감각 묘사에 이것들이 어텐션 스코어의 값으로 몰려 있다고요.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겠죠. 이렇게 또. 그리고 또 이게 어떻게 돼요? 감각 표현과 감정 표현 요것이 또 하나의 군집이 될 수가 있죠. 의미의 군집이 돼버릴 수 있죠. 감정 표현과 감각 묘사. 여기는 수많은 뉴런 세포가 있는 거고 여기는 벡터 값이 있는 거고 파라미터 벡터 값들이 있는 거고. 에, 여기까지.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설명할까요? 그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이렇게 공간이 만들어져요. 공간. 결국에는 이렇게 공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잖아. 관계성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왜 공간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근데 그 공간은 어디서 나왔다? 그 공간은 실제로 사람이 느끼는 그 생각이라든지 생각의 축의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느끼는 감각적인 부분이라든지 근데 그게 있어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감각적으로 느낀 것을 언어로 표현을 한 것뿐이에요. 이 언어가 중요한 건 아니죠. 뭐 문법적으로 그게 맞아요, 틀려가 뭐가 중요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서 단어라는 도구를 쓰는 것뿐인 거지. 그게 뭐 문법적으로 맞아서 뭐 할 건데요. 소통만 되면 되는 거지. 바디랭귀지만 되면 되는 거지. 단지 좀더